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조금 빠른 방류 결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일본이 그 방류 결정을 한 게 2021년 4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죠. IAEA의 그 2021년 여름에 안전성 모니터링 TF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11개국 전문가, 우리나라에서도 김홍석 박사가 이 전문가 그룹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여러 차례, 5차례 보고서가 나왔고, 최종 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곧 방류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빠른 행보로 보이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8월 18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바로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갔고요. 또 그 다음날 또 어민 그 대표들 면담을 했고, 또 그 다음날 어제 방류 결정을 강요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연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빠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원래 일본은 8월달 휴가 이제 해수욕이 끝나고 9월에 어민들의 저임망업이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라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요? 이게 한국 전문가가 상주가 아닌 이제 정기적 방문으로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아직 이제 뭐 우려하는 측면들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예,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한 거하고 사회적인 안심은 다르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저께 일본의 전국 어민 대표 노동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그 사람도 과학적 안전성을 이해를 한다. 그러나 안심은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과학적인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IAEA나 우리 김홍석 박사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믿는데, 사실 안심하냐?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물이 정수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면대로 나오면 깨끗한 물처럼 보이고, 이게 화장실 물로 나오면 이제 좀 더러운 물, 뭔가 좀 깨름직한 물로 보이듯이 이게 사회적 인식은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안전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학적인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이제 정부가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방류를 우리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그린피스도 이거 방조하는 거 아니냐, 한국 정부도. 또는 뉴욕타임즈는 이게 사실상 승인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류를 지지하거나 또 방류를 동의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류 그 자체는 각 나라의 주권적인 판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도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응답 과정에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를 적법한 절차를 따라간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 입장선상에도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가 시작되니까 과학적 안전성과 그 방류 과정에서 점검이 정말 투명하게, 신뢰성 있게, 또 책임 있게 IAEA랑 돼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우려도 조금 불식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일본에게 우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직접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원전에서 이제 원전에서 삼중수소를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터당 우리는 그 허용 기준이 아마 4만 베크럴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리터당 3만 7천 베크럴이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리터당 1,500 베크럴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각 나라가 판단할 문제, 주권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류 지지하는 거 아니다. 예. 찬성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그 과학적 안전성 담보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해라. 예.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또 얘기한 게 제3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점검 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고 투명한 처리를 담보해야 된다라고 한 게 그런 우려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명하신 겁니다. 그 한미일 정상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을 어떤 편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친구로 해서 중국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얻은 거는 같고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의 이후에 오염수 방류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뭘 얻은 건가요? 우리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우리가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공동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국 정상이 합의한 게 빨리 올해 말까지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경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 만들자. 이걸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핫라인을 만들겠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 증강된 영어로 enhanced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국 간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뭔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을 하겠다. 또 북한의 해킹이 심하지 않습니까? 연간 10억 달러 이상. 그런데 사이버 협력 실무 그룹을 신설한다. 이런 식의 어떤 북핵 미사일 대응 조치를 마련했고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어떡하면 공급망 위기 아닙니까? 재작년에 어떤 그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막 요소 사태 막 급등하고 가격이 그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신속 대응팀을 만들자. 경제 안보 면에 있어서 공급망이라든지 최첨단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우주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우주 또 퀀텀이라든지 AI 양자역학 이런 거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자. 서로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서 미래 먹거리를 산출해낼 수 있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다른 협력들이 많다? 그 실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국내 정치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수도권이 위기다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해오셨는데 9월부터 현실화할 것이다. 위기가. 그게 왜 9월입니까? 이게 이제 9월부터 이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이재명 없는 민당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9월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많은 이 여러 범죄 혐의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장동 그 특혜 배임 협의에 대해서 2월 말인가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수원지검에서 조사받기로 한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그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맞다라고 이제 증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남아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방북 비용 대납을 미리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법원에서 곧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재판에.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게 9월 정기국회 중에 오게 되면은
가결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예. 가결되면은 가결이 될 것이다. 예,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예, 서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구속되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그렇겠죠? 최근 이화영 부지사 재판 과정을 보면은 변호인을 가지고 부부 다툼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이색적인 장면도 있고요. 예. 또 민변의 김모 변호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검찰 의견서를 부동의를 했고요. 여하튼 9월에는 이재명이 없을 수 있으니 거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그냥 단독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9월에 튀어져 나올 거고요. 그럼 구속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반사적 이득에 기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를 해왔는데 이재명 없는 민주당 그게 갈라서면 좋은데 서로 분당, 분열로 아니면은 서로 그 내부적인 갈등을 보합하고 연착륙을 했을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가 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그 분석 저나 여러 사람은 겨냥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정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배가 누가 자초되길 원합니까? 배가 나기를 바라는데 배가 자초되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저 같은 수도권 의원들이다. 그래서 배가 잘 나가고 배가 잘 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자초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 수도권이 실제로 좀 안 좋습니까? 느끼시기에? 좀 불리합니까? 이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도부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 앞섰다라는 가지고 하는데 여론조사하고 실제 현장 민심은 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 여론조사보다도 내년도 총선이 있어서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소위 말해서 민당을 찍어서 정부를 견제할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찍어서 정부를 지지할 거냐인데 항상 정부 견제론이 수도권에서는 높다는 거.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이 크다. 그리고 중간평가 성격이 대통령 지지율도 또 중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부정평가. 현재 나오는 거 보면 부정평가 55% 넘거든요. 이게 긍정 부정평가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의원님 어제 이현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이미 난파선이다. 선장인 당대표 바꿔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너무 나가요. 너무 나갔습니까? 그 난파선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저도 난파선이 아니라 배가 좀 진동이 있지만은 그 진동 속에서 잘 나가기 위한 거지. 알겠습니다. 난파선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